선거에서 진 것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아니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좀 헷갈렸었습니다. 긴가민가 이자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은 여러분 띵크탱크입니다. 띵크탱크. 이 당 안에 다 띵크탱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여론조사한 것으로 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공천을 하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 당 나름대로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얼마 전에 모 인사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박수영에게 들었다. 박수영은 훌륭한 친구예요. 박수영도 마찬가지로 나경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입니다. 그러니까 63년생입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총리실 기자를 할 때 그때 당시 정원식 총리의 수행비서였어요.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같은 친구로 벌써 한 30년 넘게 이렇게 알아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자기네들 여론조사도 선관위에 의뢰한다. 뭘 의뢰해요? 표본 집단을 누구를 택해야 되는지를 선관위에 문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여론조사, 제가 여론조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제 지역구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나가도 되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인지도 조사를 했어요. 인지도 조사 결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제가 말하는 순간에 현행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할지 못하지만 꽤 높게 매우 높게 나왔는데, 그거를 할 때는 그걸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이런 제목으로 이런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한다, 여론조사를 펴려고 한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민경욱이다, 그 제목은 뭐고 질문은 7개 항에 이런 게 있다 라고 자기가 뭘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선관위에 신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딱 앉아서 선관위가 그걸 봅니다. 봐서 이거 이상해, 이거 빼, 안 빼? 그럼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여심위에서. 그러면 그거를 다 고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치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 주면 몇 명이나 필요해. 그러면 어느 지역에, 제 지역구, 예를 들면 연수구 을 지역에 한 1000명쯤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알았어. 그런 다음에 이거를 통신 3사요? 예, 이 통신 3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 게 SKT가 제일 많을 거고, 다음에 KT, 다음에 LG, 이런 통신 3사에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해서 60대 이상은 몇 명, 이런 사람들의 샘플을 그 안에, 그 지역구 안에 사는 사람들을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뽑아요. 뽑은 다음에 누구한테 주느냐? 선관위한테 줍니다. 선관위는 자기네들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그거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업로드를 해요. 업로드를 하면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에 일련번호, 전화번호인데 전화번호가 직접 나오면 안 되니까 안심번호라고 해서 고쳐놓은 것, 그 안심번호, 이름,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나온 꽤 민감한 주제로 나온 자료들을 쭉 내려받은 다음에 그걸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짜냐? 공짜가 아닙니다. 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걸 빼주는 것 때문에 다 돈을 내요. 각 3사, 그 통신 3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로 전화를 거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아주 제대로 된 조사를 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뿐인데, 그 안에 선관위가 개입할 여지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선거에서 어떤 용역 계약을 했느냐, 4.15 때. 그때 제가 그거를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뭐냐 하면 무려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의 이름, 성별, 나이, 다음에 전과, 병역, 다음에 수입 등 아주 민감한 정보를 쫙 열람해서 이거를 100만 명의 자료를 정리를 해라. 정리를 하는 디베이스를 구축해라. 이런 용역 계약을 한 다음에 돈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봐도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정보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보 다예요. 누구의 정보를 이렇게 100만 명이냐 정리를 하는 것이냐, 이건 매우 민감한 건데 누구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100만 명, 이거 우리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자료를 함부로 추출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선거에 나온 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얘기 딱 들으면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아니 무슨 지금까지 이 후보하고 자기가 한번 당선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됩니까? 100만 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선관위가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100만 명이 지금까지 이 후보한 사람이 뭐 100만 명이나 되냐? 이렇게 따졌더니 하는 얘기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것 말고 그 사람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선거에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하는 게 무슨 죄라고 나의 전과, 나의 소득, 이런 거, 병역 관계를 전부 다 내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거거든요. 자, 이게,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단서에, 용역계약의 단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디베이스를 구축하라. 그러니까 100만 명에서 이번에 딱 끊어가지고 다음번에 못 쓰게 이렇게 하지 말고 100만 명 밑에 자료를 쫙 계속 입력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베이스를 구축하라. 이런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낸 우리 유권자들의 인적 사항을 100만이고 200만이고 1000만이고 2000만이고 전부 다 모으겠다, 이런 저들의 야욕입니다. 자, 그거 알아서 뭐하게? 자, 아시죠? 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로 누가 투표했는지, 이 투표용지가 누구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표지에는, 선거를 마친 투표용지에는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0만 명이 되면 100만 명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1000만 명이 되면 1000만 명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네이벌 아카데미라고 해군 사관학교 모자 쓰시고 오신 분들이 여기 우파 집회에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쭉 사시면서 아니야 나 지금 기분 나빠, 그래서 좌파로 가서 뭐 누구 때려잡자,
이렇게 못해요. ROT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거 빛나는 ROTC 곤색 모자를 쓰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4년 동안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된다, 좌파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분이 가서 오늘 좀 기분이 나쁜데 이래서 자 가서 이재명 화이팅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분들의 투표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투표 성향